이걸 이제 마스터링이랑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음압을 확보하는데 클리퍼가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게 이제 마스터링이라는 과연 무엇인가부터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왜 정규 수업 들으면서는 음압을 높이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마스터링이 사실 음압을 높이기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하나의 앨범에 여러 곡이 들어가게 되면은 곡들마다 색깔이나 톤이나 느낌이 너무 다 달라버리면 앨범이 통일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색채감이라던가 밸런스라던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평탄화시켜서 맞춰줄 때 하나의 곡 내에서도 악기들이 따로 놀면 안 되지만 여러 개의 곡들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갖고 컨셉이나 그 아티스트가 전달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맞게 분위기가 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앨범에 여러 곡이 들어갈 때 느낌을 통일하는 목적 마스터링이라는 게 사실 여기에서 출발을 한 거고 이제 요즘같이 뭐 싱글이라던가 디지털 파일로 음원이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어떤 음악 레벨이라던가 그걸 이제 충족을 시켜주려고 마지막에 다듬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이게 포장이에요.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잘 싸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마스터링인 거고 이 플랫폼의 요구사항이라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는 뭐 몇 LUFS 이하 뭐 스포티파이는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다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음원을 만들어주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마스터링이. 그래서 이게 음악 높이기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 이걸 일단 마음속에는 담아는 두셔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음악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뭐 최대치가 있든 아니면 뭐 플랫폼마다 적정치가 있든 간에 음압을 높이는 과정이 이제 대체로 이제 포함이 되는 편이죠. 마스터링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원하는 밸런스를 유지를 하면서 깨끗하게 음압을 크게 올리는 어떤 요령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고민이 많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뭐 피크가 뜨면 당연히 안 되고요. 결과물에서. 하지만 이런 본질적인 포장이라는 마스터링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음압 높이기가 전부는 아니고 그러면은 과연 음압 높이기 말고 과연 또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뭐 EQ로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뭐 컴프레서라던가 세츄레이션 같은 걸 걸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색채감을 통일해주는 글루감이라던가 통일성이라던가 이런 걸 만들어주는 과정이 또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클리퍼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음압을 올리기 위해서 리미터나 컴프레서를 쓰기도 하고요. 보통 이제 컴프레서는 조금 부드럽게 동작하는 마스터링용 아니면 버스용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쓰게 되는 편이죠. 의도적으로 색채감을 입히기 위해서 공격적인 컴프레서를 쓸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뭐 이제 곡을 만드는 사람의 연출 의도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리고 주파수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EQ를 걸기도 하고요. 마스터링 할 때 색채감이 필요하면은 세츄레이션이나 디스토션 같은 걸 걸 수도 있고요. 보통 세츄레이션 같은 경우는 테이프 세츄레이션을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프로분들은. 그리고 뭐 스테레오감이 좀 부족하면은 스테레오 플러그인을 또 걸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링은 사실 우리가 과제하는 데 있어서는 음압을 올리는 데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지만 마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작업이 들어갈 수 있고 이제 이게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답이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그냥 전반적인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클리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톤이나 뭐 장르나 이런 거에 맞춰서 골라서 쓰시면 되고 그리고 리미터나 뭐 컴프레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L2나 프로엘이나 바이스 MM1 같은 거 많이들 걸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지털의 맛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 음원을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래는 내가 따뜻한 감정을 전달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노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차분하고 좀 서정적인 느낌을 전달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보면 얘네들보다는 더 적당한 애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마스터링용 리미터 컴프레서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많이 쓰는 것들이 얘는 이제 섀도우 힐즈에서 나온 마스터링 컴프레서인데 이거는 실물 컴프레서가 있는 친구인데 얘는 특징이 여기 이제 옵티컬한 컴프레서랑 그 다음에 별도의 컴프레서를 두 개를 붙여놓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얘는 또 얘만의 따뜻한 맛이 있고 팝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샤한 아날로그 느낌을 붙여주거든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톤 정리라던가 EQ라던가 이런 게 같이 붙어 있으면서 여기 리미터 부분에서 음압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마스터 데스크라는 플러그인인데 이거는 뭐 R&B라던가 이런 데 좀 많이 쓰여요. 얘도 좀 따뜻한 느낌을 많이 주거든요. 진짜 쇠맛 나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실제 있는 하드웨어를 구현한 플러그인이고 요 소자의 특성을 내가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것도 톤을 살짝씩 바꿀 수 있긴 한데 얘도 굉장히 공격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 편인 마스터링용 컴프레서고 이제 우리가 과제하면서는 단순히 이제 음악만 올려가지고 제출을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프로엘이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들 쓰시긴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 작업하실 때는 장르 특성이라던가 톤이라던가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여러 가지 골라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리퍼도 그렇고 컴프레서도 그렇고 어떤 장르라던가 느낌에 따라서 이게 톤이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마스터에도 EQ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스터링 EQ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EQ들도 보면은 굳이 마스터링 EQ라고 이름이 붙은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애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환공포증 걸리겠죠? 얘네들이 노브는 많은데 사실 굉장히 직관적인 EQ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로 저역대, 여기는 중간, 여기는 고역대. 그래서 내가 어느 주파수 대역을 어느 정도의 Q 값으로 얼마나 누를 거냐를 정하는 그냥 노브들만 정해져 있을 뿐이고 사실 이게 뭐 다루기 어렵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마스터링 EQ로 하면은 보통 약간의 특징적인 부분이 예를 들면 풀텍 EQ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노브가 한 칸씩 돌아가잖아요. 얘도 사실 뭐 한 칸씩 돌아가. 여기 보면 1dB, 3dB 이렇게 얘도 이제 한 칸씩 돌아가는 건 사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EQ 같은 경우는 특징이 여기 이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여기 키워볼까? 징그럽긴 하네. 여기 보면은 이제 4분의 1 게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활성화를 하면은 되게 미세하게 조절이 돼요. 0.125dB씩 굉장히 이게 미세한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날로그 EQ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조절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마스터링 EQ들은. 왜냐면 기껏 다 믹스 단계에서 밸런스를 웬만큼 잡아놨는데 마스터링에서 이게 확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마스터링 EQ들은. 이 EQ도 사실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스터링에서 많이 쓰이는 EQ고요. 얘도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한 친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마스터링을 위해서 디테일한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는 EQ들이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또 여러 개가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각각의 EQ들이 하드웨어였을 당시에 갖고 있던 아무것도 조작을 하지 않아도 살짝 올라오는 톤들이 있어요. 각 EQ마다 특징적으로 그런 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그런 색채감을 이용을 하고 싶을 때 특정한 색채감을 이용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EQ를 걸어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각 EQ마다 컨트롤하게 되는 주파수 위치도 다 다르고 Q 값도 조금씩 다르고 그거를 조절했을 때 올라오는 커브의 모양도 살짝씩 다 다르고 그래서 EQ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느낌을 낼 때 어떤 EQ가 적당한지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생기면은 내가 이제 원하는 걸 골라 쓸 수 있겠죠. 물론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마스터링을 위한 EQ도 있다는 걸 하나 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 색채감을 또 입혀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거친 신스 소리를 씀에도 불구하고 왠지 따뜻한 느낌을 주는 R&B를 만들고 싶을 수 있잖아요. 조금 뭐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뭐 좀 경쟁력을 내가 갖춰보려고 퓨처 R&B를 만들었는데 악기 사운드 자체 하나하나는 날카롭지만 전반적인 톤은 마치 LP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친 느낌을 입혀주고 싶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트랙의 방향성, 감성을 내가 묻히기 위해서 어떤 톤이나 색깔을 입혀주고 싶을 때 마스터링 할 때 그런 플러그인들도 종종 걸어줄 수 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수정해드리는 프로젝트 보면은 종종 걸려있는 거 보셨을 수 있는데 이 자체로는 이제 뭐 세츄레이션을 입혀주는 기능이 있는 플러그인이고 음역대를 뭐 저음역대, 뭐 중음역대, 고음역대를 좀 나눠가지고 아니면 이제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샤한 세츄레이션을 이제 원하는 만큼 가볍게 입혀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글루 컴프레서라던가 뭐 이런 거를 쓰는 것처럼 내 모든 트랙에 이 소리가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악기들이 이제 글루감도 주면서 통일성도 주면서 내가 원하는 색깔도 입힐 수 있죠. 이런 것도 있고 소포티브에서 나온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이것도 비슷하게 색깔을 입혀주는데 아까 거는 조금 더 강한 톤이라면 얘는 좀 더 아날로그에 가까운 톤을 입혀주는 특징이 있고 최근에 나온 이런 거라던가 이건 약간 테이프 느낌의 약간 세츄레이션을 입혀주는 친구고 이런 거 다 없다 그러면은 스파크 구독하시는 분들은 A800 이런 것도 좋고요. 웨이브주에는 에비로드 J37 같은 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마스터링 단에다가 굉장히 가볍게 걸어줘가지고 얘네들도 플러그인을 걸면 악기 전체의 밸런스라던가 톤이 좀 틀어지거든요. 내가 원래 잡아놨던 거에 비해서 그런 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가볍게 걸어주는 거예요. 뭔가 통일감도 주고 톤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느낌도 만들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스터링에서 들어갈 수 있고 과제 하실 때도 뭐 연습을 해보셔도 좋아요. 내가 원하는 톤이랑 원하는 방향성을 가진 플러그인들을 그 중에서 이제 고를 수 있는 귀도 좀 키우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마스터링을 음압을 올리는 데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신데 내가 곡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방향성이 있다면은 마스터링에서도 뭔가 EQ라던가 컴프레서라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그 색깔을 입혀주는 세츄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 노래에 내가 원하는 감정을 충분히 잘 실을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아요. 지금부터 연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나중에 갑자기 이게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부분이고 기회가 있을 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귀찮다. 오존 쓰세요. 오존이 제가 예전에 아이조톱에서 나온 게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안 쓴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만약에 오존 있으시면은 연습용으로는 굉장히 좋거든요. 얘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다 있어요. EQ, 세츄레이션, 스테레오, 컴프레서, 테이프 다 있거든요. 이 안에 얘가 자동으로 적당한 값을 찾아주기 때문에 귀를 훈련을 트레이닝을 하는 목적으로는 써보시면 좋기는 해요. 제가 좋아하는 회사 중에 또 하나기도 한데, 이거 약간 이거는 치트키 느낌도 좀 있긴 한데, 뭐 이제 마스터링 더 믹스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플러그인 회사 중에 여기 나온 거 보면 여기도 얘네들도 약간 오존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빅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값을 가지고 어느 정도로 세팅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를 얘도 많이 제시를 해줘요. 예를 들면 이제 베이스룸 같은 경우는 노래를 틀어놓으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세요? 막대기? 왼쪽이랑 오른쪽이 막대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가 적당하다는 얘기예요. 값이 밸런스 측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이렇게 금방금방 찾아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의존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약간 귀를 트이시는 거죠. 연습을 하면서 너무 요거에 이제 맛을 들여버리면은 이렇게밖에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랑 다르게, 내가 내 노래는 이거랑 좀 다르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적당한 기준점이 어딘지 모르겠다, 일단 좀 내가 훈련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오존이든 뭐 마스터링 더 믹스에 있는 플러그인들이든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이제 실전에 활용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내가 공부하겠다는데 뭐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써보시고,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이게 다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전부인 것도 아니고 이걸 꼭 다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구들이 있고 얘네들이 각각 어떤 기능과 어떤 맛을 또 가지고 있는지 기억을 하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쪽으로 마스터링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